김밥충 밑에 김치찌개. 술도 먹는 얘기하다 김밥충으로 김치찌개. 진짜? 진짜요? 근데 김밥충도 오랜만에 가시네. 가끔씩 가는 거야. 자주 가면 나 옛날에 정윤상한테 얻어먹었어. 그거 그거 생각이 들어야지. 프레임워크. 자동 선택 아니었어? 그거 자동 선택 너는 얘는 너도 훨씬 쉬운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좀 부를 거 같아. 일단 근데 우리 옛날에 바센텐이었지. 헤헤이 참. 나 물리원 떼야 돼. 물건 정도 해놔야 돼. 나도 물리원. 아니 애초에 나 초반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도 한 번 늦게도 역할을 몰라 내가. 물리쳐 왜냐면 그 특별한 말을 역할이 있었는데 안 던지는 거. 이분 조지는 거라고. 당신자도 잘못 같아. 조한이 글로 간 거야? 정훈이 어디 있어? 정훈이. 현석, 유진, 태유, 한비, 서윤이. 너 채점 안 했어? 안 했어. 지은, 수빈, 동아. 오. 좋아. 원빈, 해밀, 하랑. 윤경. 1번 알고 푼 거야? 아니야? 채워. 준혁. 수루. 자, 조용. 다 찍었는데 다 맞아. 확률은 4의 대제가. 나 이거 하나 틀렸다. 자, 선생님이 점수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주려고 문제 쪼개놓은 거 보이죠? 빼야 돼 5에서 1을. 그 누가 저기 3번을 다 A로 찍었던데 그렇게라도 점수를 받아야지. 안 되면. 누가 했더라? 14에다가 마이너스 34 했는데 20. 자, 요거 풀이 좀 하고 갑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광전 효과를 배웠거든요. 그죠? 그 광전 효과가 뭐였습니까? 광전 효과는 빛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금속 표면에다 쏘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자, 그때 이런 현상을 갖다가 뭘로 설명을 했었다고 했어요? 파동으로 설명을 했다고 했죠. 왜? 그 당시 빛은 파동이라고 확신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걸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당시에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한 사람이 플랑크였는데, 플랑크가 그 당시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을 했느냐 하면 양자설을 도입을 했었다고 했죠. 그죠? 자, 저번 시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응? 그래? 좀 맞춰줘봐. 얼마 잘리길래? 랑크부터 보여요.
이 화면을 좀 키울 수 있는데. 아. 이렇게 돌리면 되지. 오케이. 잘리면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됐지? 여기? 저기? 여기지? 여기는? 여기 되나? 여기? 네, 딱 거기까지. 딱 거기? 응, 오케이. 절반만 쓰시면 되세요. 너무 확대했구나. 상관없어. 자, 그래서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할 때 E는 HF라고 두고 설명을 하니까 제대로 됐다라는 거죠. 근데 플랑크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게 임시방편이었어요. 이 사람은 파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속적인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급하게 이걸 발표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뒀던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제대로 설명이 되더란 얘기예요. 즉 빛을 갖다가 이거 뭐로 본 겁니까? 입자로 본 거였죠. 입자. 알겠어요? 불연속적으로 본 건데 그게 맞더란 얘기야. 그래서 광전 효과는 자 빛을 입자로 생각하고 쏘면은 여기에서 바로 튀어나가는 광전자가 생기는 걸 설명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를 운동에너지 이쪽을 이제 일함수 쪽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여기 진동수면 자 요렇게 나오답니다. 요렇게 두 개가 나란한 겁니다. 요게 A 금속, 요걸 B 금속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죠? 자, 요 지점이 뭐냐면 A 금속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입니다. 이거보다는 더 커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얘보다 더 낮은 진동수를 가지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빛의 색깔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계통이 광전 효과를 잘 일으키더라. 그리고 금속이 달라지면 한계 진동수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기 W라고 하는 일함수와 관계가 있더라. 일함수. 일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금속이 전자를 잡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정도의 에너지가 가진 광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실제 준 F가 되겠죠. 그죠? 이 F. F고 이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 금속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요 크기입니다. W죠. 요만큼이. 요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EK. 그래서 실제 에너지. 자, 이렇게 준 빛 있죠. 빛 에너지가 일함수를 이기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만큼 발생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빛 에너지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일함수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있죠?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빛 에너지에서 그 금속의 일함수를 빼주면 된다. 이런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일함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 어떤 금속에다가 광양자는 빛입니다. 빛 에너지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자, 빛 에너지가 이겁니다. 광양자. 이게 일함수죠. 그래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게 광전자. 요거는 광전자의 뭡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요게 1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최대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태어났을 때 최대 속력. 이 광전자의 최대 속력.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죠? 자, 여기 광양자의 에너지, 요건 뭡니까? hf가 되겠죠? 요 f입니다. 실제로 준. 자, 거기에서 뭘 빼라? 일함수.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일함수를 바로 줬으니까 그냥 W로 해볼게요. W. 자, 요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플랑크 상수를 6.5로 그냥 계산을 해라라고 했죠. 이건 계산 편의상 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고, 플랑크 상수는 6.6으로 주기도 하고, 6으로 주기도 하고, 앞 숫자를, 알겠죠? 6.63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랑크 상수를 준 문제에서는 그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주지 않으면 6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4번 문제에 선생님이 원래는 플랑크 상수를 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넣어줬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6.5 저기 2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한 값도 맞다라고 한 거고, 6.6 뭐 6 이렇게 다양한 숫자를 넣어도 선생님 그거 다 계산해보고 맞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요게 이제 전자질량입니다. 전자질량이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요거 넣고요. 곱하기 V제곱. 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죠. 그리고 진동수가 8 곱하기 10의 14승이네. 자, 8 곱하기 10의 14승. 그 다음, 마이너스 7 곱하기 10의 2, 마이너스 20승. 자,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자, 이거 계산 되죠? 이거 혹시 계산 안 된 사람들 있나? 안 됐죠. 안 되는 사람 있어? 자, 이 2를 넘기면, 이거 얼마요? 13. 자, 그리고 여기 1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누는데, 자, 9는 조금 이따가 나누고요. 자,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2를 해줘야 되겠죠? 지수에. 그러면, 자, 요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해지는 거니까
11. 그죠? 아, 그러면 여기는 8 곱하기 10에 11.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서 먼저 저게 넘어오니까 여기 나누기 9로 해볼까? 9 해놓고 자, 요거 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30이니까 11이 되겠죠? 그죠? 10에 11승 되고 9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V제곱이. 요 계산입니다. 분모가 다 9로 되어 있으니까 요 그대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죠? 24. 얼마? 104. 104. 자, 그 다음에 요건 14니까 90. 여기 90 딱 나오네요. 90. 그러니까 여기가 V제곱이 9분의 90 곱하기 10의 1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의 12제곱이니까 V는 10의 6제곱미터 퍼 세컨드 단위는 요거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식은 단순한데 지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 높은 계산으로 들어가면 지수 계산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자, 3번 좀 잘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전압이고 여기가 이제 전류인데 특별히 광전류라고 부릅니다. 뭐 때문에? 광전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광전류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어주면 이렇게 전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난다고 배웠죠. 자, 여기를 뭐라고 불렀죠? 저지전압 또는 정지전압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때 전압이 만약에 VS다 라고 하면 여기에 전하량만 곱해주면 이게 일종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요게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속도, 최대 속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와 이 정지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값이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왜 같으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자, 이 상태에서 빛을 비추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그죠? 전자가 튀어나가면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 텐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전압이 약하면 이 운동 에너지가 이기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요. 근데 이 전압이 점점 커지면 마이너스가 걸리기 때문에 얘가 전기력에 의해서 되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돌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기고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애들의 운동 에너지를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돌아가게끔 해주면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때 값이 광전류가 0이 된 거죠. 그죠? 그때 전압을 저지 전압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전기 쪽에서 W는 1은 QV로 나타내거든요. QV. 이게 전압이고 이게 입자의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그래서 이게 전자기 때문에 전자 1을 곱해주면 요게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1과 같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1번에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은 어떤 거냐? 자, 진동수가 크면은 뭐가 커지는 거죠? E는 HF인데 이게 크면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크겠지요? 왜? 이함수는 동일하니까.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거. 운동 에너지는 E-W잖아. 그죠? 요건 일정한데 요게 자꾸 커지면 요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크다는 얘기는 저지 전압이 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뭐죠? B죠. 그죠? 그래서 B가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이 가장 긴 빛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파장이 길다. 자, 파장이 길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람다분의 HC.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지 전압이 가장 작은 C가 될 겁니다. C. 자, 그 다음 단위 부피 속에 광양자 수가 가장 많은 빛은 뭐냐라고 했을 때, 광양자가 많으면 광전류가 세집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하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지 전압이 같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같은데, 같은 파란색인데 얘가 빛이 센 빛이고 요게 약한 빛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동수와 다르면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동수와 같으면 여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되겠죠. 광전류 값이 제일 큰 게 광양자 수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1대1로 치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했습니다. 광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거 뭐 아까 이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저지 전압이 큰 거 B가 됩니다. 그래서 BC, AB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보죠. 4번. 자, 금속의 한계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지금 보기에 파장값과 빛의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E는 HF 이퀄 람다분의 HC죠. 그죠? 그렇다면 F는 람다분의 C죠. 자, 이게 한계 진동수면 이게 한계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고, 자,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5에, 자, 마이너스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10의
15승.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헤르츠. 또는 5 곱하기 10에 14승 헤르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1번 구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금속의 일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일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자, 얘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한계 진동수를 곱하면 돼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나왔었잖아, 이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W, 이게 F0. 그죠? 기울기가 H다. 그래서 H는 자, 기울기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니까 F0분의 W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W는 HF0 이렇게 식을 그래프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요건 요값 넣고 플랑크 상수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6.6 또는 6.5 뭐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에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5 곱하기 10에 14승 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 6.5로 해서 넣어서 계산한 것도 맞는 걸로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3.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오면 6.5로 넣으면 3.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둘 다 맞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광전 효과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 두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 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다이오드 같은 전자 소자 배울 때도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광 다이오드 이런 거 또는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 배울 때 광전 효과 이런 것들 배우고, 광전 효과는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생명과학 있죠. 생명과학에서 광합성 거기에서도 광전 효과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생명 현상에서.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기 80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00페이지 컴퓨터 효과 요거 한번 좀 보죠. 자, 컴퓨터 효과는 뭐냐? 자,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갖고는 잘 안 믿어요. 근데 컴퓨터 효과도 이 빛의 입자성을 가르쳐 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컴퓨터 효과, 그 다음 광전 효과 이 두 가지 때문에 빛을 입자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자, 컴퓨터 효과 이거 뭐냐면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뭘 조금 봐야 되느냐. 파동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 공기, 물 많이 봤죠? 그죠? 여기 보세요. 자, 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근데 빛이 이게 파동이잖아, 파동. 그죠? 이렇게 파동.
그럼 이 반사되어서 갑니다. 이렇게 반사. 자, 입사각, 반사각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굴절하는 녀석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굴절하는 녀석도.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반사될 때, 뭐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반사될 때는 뭐가 변하지 않아서 파장이 동일할까요? 이때 파장이 안 변하죠? 반사될 때. 맞아? 왜 안 변하지? 잘 봐봐. 굴절하는 빛은 파장이 달라져요. 근데 반사하는 빛은 파장이 안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서는 매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 속력이 일정하면 V는 F 람다죠. 그죠? 자,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파장도 안 변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리로 갈 때, V는 F 람다에서 뭐가 달라져? 빛의 속력이 달라져. 그죠?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듭니다. 감소를 해요. 이게 감소하는데 이 둘 중에 둘 다 변합니까? 하나만 변합니까? 어떤 것만 변한다고 했어요? 뭐가 변하죠? 파장이 변한다고 했죠. 왜? 얘는 일정합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연결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이 여기에서 진동소가 달라지면 끊어져 버리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파동인데, 이게 파동성이잖아. 자, 처음에 컴퓨터 효과 이게 뭐냐면, 이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입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빛을 쏴줍니다. 빛을 이렇게 쏴줘요. 그럼 여기에 딱 맞고 빛이 튕겨 나가겠죠. 튕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요. 그러면 파동성으로 생각을 하면, 자, 여기가 다 진공이거든? 매질이 안 바뀌면 뭐가 안 바뀌는 거야? 속력이 안 바뀌어야죠. 속력이 안 바뀌면 뭐가 안 바뀌어야 돼? 파장이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딱 했는데 뭐가 바뀌었다? 파장이 바뀌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거?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하다가 광전 효과도 설명하는데 이것도 입자설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튕겨갑니다. 이쪽으로. 예,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이쪽으로.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란각이라고 부릅니다. 산란각. 알겠죠? 산란각. 입사된 이제 광자라고 보시고 산란되는 광자. 그 다음에 얘는 전자죠. 전자인데, 자, 요각과 요각을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보통 기호를, 이 산란각은 이렇게 씁니다. 파이. 요걸 세타. 이렇게. 바꾸어서 기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일단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를 입자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운동량.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있을 텐데, 자, 이 운동 에너지는 HF. 그 다음에,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요걸 람다분의 H로 표현하는데, 자,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뭘 줄까? 요건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우리가 운동량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운동량. MV로 배웠죠. 그죠? 요거라고 배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상대론적 에너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하고요. 정지 질량 에너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자, 에너지를 제곱을 했을 때, 자, 운동 에너지 이건 뭐냐면 P의 제곱, C의 제곱. 정지 질량 에너지를 M 제곱, C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요거 유도 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할 과정은 아닙니다. 요거 운동량입니다. 요게 운동량이에요. P가 운동량. 자, 요거는 뭐겠어요? C는 빛의 속력, 광속. 요거는 질량. 정지 질량입니다. 정지 질량. 여러분들 질량이 정지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느리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광속에 가깝게 빨라지기 시작하면 질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여러분들 그 물체를 광속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를 광속 C로 못 만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C에 가까워지면 이 질량이 무한대로 커져요.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얘를 가속시키려면 무한대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질량이 없어요. 니네가 강속으로 가고 싶다 그럼 질량이 없어져야 돼. 그런 얘기와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정지 상태다. 정지 상태다라고 하면 뭐가 0이 되느냐, 이 중에. 운동량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운동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제곱은 M제곱, C제곱, C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는 MC 제곱이 되는 거야. 이때 여기가 정지 질량이 되는 거야. 이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서 로렌츠의 이제 감마값 배우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건데, 자, 지금 그건 할 건 아니니까.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질량이 변하는 그런 핵 변환이 있죠. 그죠? 핵 융합 반응이나 핵 분열 반응에서
질량이 이게 만약에 변한 값이다 라고 하면 그거의 강속의 제곱을 곱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질량은 무엇과 같다? 에너지와 같다. 여기에서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질량이 없다. 뭐에서 질량이 없다고 그랬어요? 빛. 빛은 우리 지금 다루는 게 빛이잖아. 그죠? 왜? 질량이 없게 되면 여기가 이쪽 항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제곱은 P제곱, C제곱이 돼서 E는 PC가 됩니다. PC. 운동량에다가 강속을 곱하는 거예요. 그죠?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뭐 배웠느냐면, E는 HF와 같고, 람다분의 HC와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게 PC라고? 그래서 P가 뭡니까? 람다분의 H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물질파 할 때도 이겁니다.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MV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입니다. 이거 바꿔가지고 노벨상 받았잖아, 걔가. 이거 해가지고. 그 논문이 굉장히 짧다고 그러죠. A4지 한 장 채 안 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H, 람다분의 H. 요거는 이제 눈에 좀 익었을 텐데, 요거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여기 운동에너지가 이런, 광자를 쏘았다.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이 파장이 안 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파장이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람다였는데 여기는 람다 다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는 람다 다시 분의 HC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어떻게? 람다 다시 분의 H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입자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도 얘가 질량 m을 가지고 있고 빠르기 v가 되면은 mv의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면 돼요.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자, 그래서 얘가 입자로 생각해서 꼭 당구공끼리 충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이 와서 탕 부딪혀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얘가 파동이 원래 안 변해야 되는데 파장이 변해가지고 지금 입자설로 설명을 해야겠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입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자, 여기가 운동 에너지죠. 자, 람다 분의 HC라고 표현하든, HF로 표현하든. 자, 지금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파장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변화한 파장, 람다 다시 분의 HC. 그죠? 플러스, 예,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자, 여긴 좀 지울게요. 자, MV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으로 보면, 자, 람다 분의 H 이퀄 람다 다시 분의 H 플러스 MV.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이제 구해 볼 거냐면, 얘랑 얘의 차이. 알겠어요? 람다 다시에서 람다를 뺀 값. 요걸 이제 델타 람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저걸 이제 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구하는 방식만 하고 결과값만 볼 거예요. 그 사이 과정은 지금은 중요하진 않고 또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걸 X축 방향 성분과 Y축 방향 성분으로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게 이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자, 운동량이 보세요. 요게 이쪽 방향에 대해서 존재를 했죠. 그러나 Y축 방향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Y축 방향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X축 방향의 운동량 요거는 합친 게 얘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X축 방향으로는 람다 분의 H 운동량 요게 자, 요게 운동량이 람다 다시 분의 H죠? 요 방향이. 근데 파이 값이니까 이쪽 방향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파이. 자, 그래서 람다 다시 분의 H 코사인 파이 값이 되겠죠. 자, 플러스. 자, 이쪽 얘의 운동량도 이쪽 방향으로 계산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게 MV이기 때문에 MV 코사인 요 각이 이제 세타라고 구별해 줬으니까 세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쪽 길이를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파이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찾을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서로 소거하고 요식 넣어가지고 계산을 다 때려내면 제일 밑에 요거는 체크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요거 구하고자 한다라고 했죠. 그죠?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한번 보세요. 자, MC분의 H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 봐. 요건 좀 중요한 식이긴 해요. 여기에서는. 자,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컴퓨턴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M 이거 무엇의 질량입니까? 전자의 질량이죠. 이건 광속이죠. 이건 플랑크 상수죠. 다 상수값이에요. 다 상수값. 그래서 요게 일정하게 나옵니다. 일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게 파이가 저기에서 산란각이죠. 그죠? 산란각이 크게 나올수록 이게 커지면 이 코사인 파이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산란각이 커지면 전체 코사인 파이 값은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파장 변화가 커지겠죠? 맞나요? 파장 변화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헤이. 다 왔는데. 자, 다시. 파이. 산란각이죠? 그죠? 자. 산란각.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요게 커지겠죠. 요거 델타 람다가 커지죠. 자, 저 산란되는 빛의 에너지 얘랑 얘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에너지잖아. 그죠? 반비례잖아, 반비례. 작아진다. 누구의 에너지? 얘의 에너지가 작아져.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산란각을 조사를 하면 이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자성으로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란 입자설로 얘기할 때 에너지를 뭘로 봤냐면 이렇게 봤단 말이지. E는 HF나 아니면 람다분의 HC. 이게 입자성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동수나 파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결국은 이 진동수나 파장은 무엇의 성질이에요? 파동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빛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서로 배타적인 그런 성질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빛의 이중성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컴퓨턴 효과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이 파장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동성에서는 변하면 안 되는데 변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해봤더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구해서
이게 변하는 것은 입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걔가 가지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공 두 개, 뭐 당구공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죠? 이게 얇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운동이 여전히 빠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두텁게 맞으면 얘는 멈추고 얘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각이 커지면 애초에 얘가 에너지가 약하게 되고 이쪽이 강하게 받아서 튕겨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파동성에서는 그게 설명이 안 된다. 됐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꼭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쪽은 물질의 이중성인데, 여기 X선 쪽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뒤에 그 805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여기 뭐 별 내용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805페이지 가시면 물질파라는 게 나오죠. 그죠? 물질파. 자, 프랑스 과학자 드브로이가 보통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입자성을 가졌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입자성만 가지고 있는 것도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역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물질파 이론을 도입하게 되는데, 물질파는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이죠. 자, 요거 하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자, 요게 운동량이기 때문에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 그 다음에 속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자라고 하면 전자가 가지는 질량이 매우 작고, 이것도 속력을 빠르게 해주면 이 값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파장이 자기 자신보다 커지면 파동성이 나타나고, 알겠죠? 자신의 크기가 파장보다 커지면 입자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뭐가 큰 거예요? 파동성이 큰 거예요? 파장이 우리 크기보다 큰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의 파장보다 우리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강하다? 입자성이 강하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만약에 파동성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크기가 매우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속력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이때 이 속력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져서 원자 사이즈 정도까지 작아지면 우리도 파동성을 가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 체온을 엄청 낮게 하면 그렇죠. 파동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낮아지면은 죽잖아. 그죠? 근데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입자들의 속도. 그러면은 파동성이 강해지는 거죠. 실제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산소 입자들을 온도를 낮추면 산소 입자들이 처음에는 입자처럼 운동하다가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면 걔네들이 합쳐집니다. 파동이 돼요. 실제로 막 그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것만 한번 보고 가죠. 거기 밑에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이 아까 2v. 요거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광전효과에서 봤었죠? 그죠? 여기에서 mv는 무엇과 같으냐? 자, 2를 곱해주고 여기 제곱 만들어주고 m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2m 2v 전체 제곱 거기에서 제곱권 씌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되느냐? 람다 전자의 파장은 자, 거기 책에 하나 오타가 났을 거예요. 여기가 mv분의 h입니다. 여기 v가 없을 거예요. 빠졌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이건 전압입니다. 전압. 분의 h. 자, 요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상수값들 다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뭐만 남느냐 하면 이게 전압값만 남죠. 그죠? 자, 이 전압이 여기에서는 가속 전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속 전압. 이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하는 일값이니까 가속 전압으로 보고 이 가속 전압을 그 책에서 10의 4승 볼트로 넣으면 람다 값이 얼마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0.12 옹스트롬. 그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전자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파동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자의 파동성 실험이 있는데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 있는데 요거 해절 간섭 실험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요거는 이쪽 관련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물질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은 빛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중성이 하나로만 나타나는 그런 조건에 갇혀 있으면 하나로 나타난 거고 둘 다 나타날 수 있는 상태면 둘 다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내용을 할 건데 그 뒤가 뭐지?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이죠. 원자 모형 쪽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뒤쪽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선생님이 좀 빼고 뒤쪽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되면 전자기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전자기도 좀 하도록 합시다.